20년 뒤에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값이 계속 뛸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그렇게 계속 값이 뛸까요? 자, 서울과 수도권 또 지방의 핵심 지역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좀 먼 곳에 있는 곳들은 모두가 빈집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획기적인 인구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대목인데요. 교육과 주거의 문제 해결이 돈 몇 푼 지원해주는 일보다는 인구를 늘리는 길의 핵심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거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시점까지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 감소를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우리나라를 보고요,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와, 그 정도 수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라면서 그 정도면 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심각하다 심각하다 말은 많이 하고 있고 대책도 이것저것 내놓지만 숫자는 계속 줄어만 가고 있는데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질 화두는 인구 이야기가 아니라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인구 절벽 시대,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중요시 생각하던 것이 있죠. 바로 교육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영향력이 10년 뒤에도, 인구가 줄어든 10년 뒤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학교의 공교육은 또 무너지고 사교육이 더 우세한 지금의 현실에 굳이 학군지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 라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강남 8학군이다 라면서 사실상 강남의 아파트 값을 이 학군으로 띄웠습니다. 애석하지만 요즘 학군지라고 하면 사실상 학원지라고 봐야 됩니다. 우수한 학원이 많이 들어서면 그곳에 아파트 값이 뛰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전국에 많이 있죠. 뭐 서울의 경우는 강남구 대치동, 또 양천구의 목동, 노원구의 중계동 쪽이 그렇게 대표적인데 요즘 한 군데 더 생겨났습니다. 바로 마포구의 대흥동입니다. 마포구 대흥동은 강남과 서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결혼을 한 청년 세대의 젊은 엄마들이 대흥동으로 이사를 많이 가면서 새로운 학군지로 뜨고 있죠. 자, 우리가 좋은 교육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였던 그 학군에 대한 엇갈린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부터 초중고 및 대학교가 폐교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학교가 통폐합되는 등 학군의 영향력은 작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과요, 또 한편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수록 학군이 좋은 곳으로 몰리면서 학군지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뉩니다. 자, 연세가 드시고 자녀분들을 대학까지 마친 부모님들의 입장이라면 학군지와는 뭐 상관없이 주택을 선택하시겠지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학군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수요층인 3040 세대, 이분들은 학군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040은 자녀가 생긴 후에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자들의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시점을 보니까 이 결혼 전이 34.4%, 이 결혼 전에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이 이 정도로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첫 번째 자녀 출산 이후에 29.3%가 주택 마련을 해야 되겠다. 또 둘째 출산 이후에 28.7%가 주택을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마다 주택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 이 필요성은 결혼할 때가 51.2%였는데 이것보다 내 집을 가져야 한다라고 느끼는 그 필요성이 자녀 출산 이후 그때가 71.1%입니다. 그만큼 훅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자녀를 낳으면서 책임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지는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정말 심각하죠. 세계적인 출산율을 좀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이 3명이고요. 미국이 1.66명, 심각하다고 알려진 일본이 1.3명입니다. OECD 평균이 1.58명인데요. 일본은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0.81, 이 자료는 지금 21년 자료입니다. 지금은 0.78명입니다.
심각한 건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심각하죠. 자, 자녀를 낳으면서 집을 가져야겠다. 이런 걸 지역별로 보면 서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광역시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후에도 서울에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죠.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자녀 출산 이후에 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 집 마련을 실행을 합니다. 3040이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 학원, 이런 교육 환경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거주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바로 자녀 교육 여건입니다. 두 번째가 임차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직장과의 거리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그 다음에 직장과의 거리는 내가 몸으로 좀 고생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겠죠.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 환경을 따지는 비중이 높고요. 소득이 좀 낮을수록 주택 가격이 주택을 선택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한 기사의 예를 보니까 소득이 한 700만 원 이상일 때는요,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비중이 34.9%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녀 교육보다는 주택의 이제 뭐 임차료 같은 비용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고 나왔습니다. 어쩌면 소득의 격차로 인해서 벌어지는 당연한 조사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쏠리다 보니까 교육 환경에 따른 아파트가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교육 환경의 양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지금.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화입니다. 어쩌면 초양극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는 지역은 더 오르고 안 오르는 지역은 오히려 하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곳에는요, 초등학교에서는 과밀학급이 넘쳐납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의 동탄, 또 뭐 김포시, 하남시 이런 학교가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반대로 구도심에서는요, 초등학생을 못 구해서 폐교가 되는 곳도 나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종로 교동초등학교가 전교생이 17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교생이요. 서울에서 폐교된 초등학교가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강서구의 영광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이 중학교도 폐교된 곳이 있습니다. 공진중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지방에는 폐교된 곳이 아주 많이 있죠. 자,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0년에는 996만 명이었는데 2023년 지금은 521만 명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줄어도 또 지역별로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이 있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구 수성구의 범어동은 좀 늘어나고 있죠. 강남구 대치동도 명문 학군지다 보니까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군지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과 아니다,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의견 중에서 제 의견은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안전한 동네, 또 교육 환경, 거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극화의 한쪽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 더 심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도 지금도 아파트는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20년 뒤에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값이 계속 뛸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그렇게 계속 값이 뛸까요? 자, 서울과 수도권 또 지방의 핵심 지역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좀 먼 곳에 있는 곳들은 모두가 빈집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획기적인 인구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대목인데요, 그러려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인구 절벽 문제 해결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과 주거의 문제 해결이 돈 몇 푼 지원해주는 일보다는 인구를 늘리는 길의 핵심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거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시점까지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 감소를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6개월간 올랐습니다.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도 이게 계속 오른다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다시 상승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승장이 되면 앞으로 출생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숫자는 계속 줄어만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저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봅니다. 인구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우리도 일본처럼 다시 출생아가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에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자, 여러분의 현명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